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 빨간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빨간 히비스커스 차를 마시면서 혼자 뉴욕 증시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크리스마스 이브도 저는 절대 슬프지 않습니다. 예전에 조금 학력이 짧은 여친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한테 선물과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 카드에 오빠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 숫자로 2부를 함께 보내게 돼서 너무 기뻐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가 왜 숫자 2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답하기를 원래 미국 애들은 숫자를 거꾸로 세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이 2부 그리고 내일 25일이 1부 당일이다. 저는 그 친구의 어떤 지식 수준보다 그 논리에 너무 감탄을 해서 그때 뜨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간밤의 뉴욕 증시는 정말 처절한 사투 끝에 그래도 쓰러진 산타를 결국 살려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PC 인플레이션부터 장중에 나온 신규 주택 매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정말 고비가 한두 번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뉴욕 증시 크리스마스 직전 마지막 거래일을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정말 동부 쪽에 무서운 한파가 와가지고 날씨가 진짜 개춥다네요. 거기다가 원래 미국도 크리스마스가 이제 휴일인 건 당연하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원래 증시도 반일장만 개장인데 올해는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라 월가 메이저 기관들은 아예 그냥 다음 주를 통으로 휴가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그들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다행인 거는 이제 이렇게 올해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맞이해가지고 1년 내내 하방으로 패기만 했던 이 월가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전부 이제 휴가에 돌입한다. 오늘 그래서 이제 막판에 결국 극적으로 상승 마감도 나왔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산타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충전이 됐다고 봐야죠. 일단 오늘 뉴욕 증시 3번의 쓰나미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올해 사실상 마지막 인플레 지표라고 했던 11월 개인 소비 지출. 그 중에서도 PCE 물가. 이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낮은 걸로. 그러니까 지표 호조를 기록했는데 수치는 전달 대비 0.1%가 올랐고 작년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5.5% 나와가지고 전달 6.1%에 비해서 확실히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음에 개인 소득은 0.4% 증가해가지고 예상치 0.3% 증가보다 컸고요. 대신에 개인 소비는 0.1% 아주 소폭 늘어나서 0.2% 증가 예상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11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개인들은 소득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고 대신에 소비는 기대치보다 줄였다는 게 되죠. 그래서 요 대목은 이제 연준이 봤을 때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고 있다. 이런 경계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쓰비시 UFJ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나고 꺾이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서기에는 고용이 확실하게 또 유의미하게 위축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걸 저는 실업률 5%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3.7% 실업률이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5%까지 가느냐? 저는 내년 상반기에 잘하면 이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오늘 뉴욕 증시를 때린 3번의 쓰나미 중에 당초 우려가 제일 컸었던 게 바로 이제 앞에 보셨던 PCE 지표였는데 이거는 잘 넘어갔고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같은 시간에 나온 미국의 내구재 주문. 사실 요것 때문에 이번 PC 종합평가는 지표 호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온 이놈의 내구재 때문에 그 전으로 나스닥 선물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막 발작을 일으켰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구재라는 게 그 어감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요 제품이 내구성이 좋냐 나쁘냐 할 때 그거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오래 쓰는 물건이고 대신에 가격대는 좀 높죠. 그러니까 뭐 이제 직장에서 보면은 복사기, 팩스 그리고 뭐 법인에서 쓰는 트럭 같은 거 그런 게 내구재고 다음에 가정에서는 가전제품 뭐 비데 이런 거 다 내구재예요. 그래서 이 내구재 주문이 경기를 선행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렇게 오래 쓰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싼 내구재를 주문하려면 기업이든 가게든 둘 다 이제 향후에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당장 회사가 오늘 내일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데 사무실에 복사기 그리고 짐 실어 나르는 트럭 같은 걸 새 걸로 바꾸겠냐고. 어떻게든 그냥 버티죠. 근데 이 11월 내구재 주문이 2.1% 감소한 걸로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올해 내내 연준 금리 인상 채찍이 막 날아다니다 보니까 기업들이
설비 투자 같은 거 다 줄이고 그러면서 안 그래도 줄어들 걸로 예상은 했는데 그거보다 너무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이렇게 한 달 만에 2%가 넘게 내구재 주문이 감소한 거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 당시에 경기가 막 얼어붙기 시작하던 그때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내년 경기 침체에 이미 대비 모드로 돌입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비관적 평가가 있었지만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내년 전망에다 갖다 붙이면은 인플레이션이 빠지는 속도보다 기업들의 매출하고 성장이 더 빨리 꺾이면은 그게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거예요. 뭐 용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사람으로 치면은 저처럼 몸은 뚱뚱한데 빈혈이 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죠. 보통 이제 비만이어가지고 혈압이 높은 경우는 살을 빼면은 제일 효과가 직방이고 다음에 몸이 마르고 영양실조라서 빈혈이면 이제 반대로 열심히 영양 보충을 하면 되는데 몸이 비만인데 빈혈이다. 이거 어느 한쪽으로 처방을 내리기도 힘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KPMG 리서치에서는 이번에 운송 장비를 제외한 근원 내구재 주문은 0.2% 그래도 증가를 했다. 그래서 내구재 주문이 지금 둔화일 뿐이지 악화는 아니라고. 또한 이번 겨울이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 뉴욕, 캐나다까지 이 북미권에도 추위가 극심해가지고 아마도 연말 제조업 경기도 얼어붙을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이제 내년 경제 성장에 대한 불안과 결합을 하면서 앞으로 나올 12월분 지표들 아마 이제 내년 1월, 2월 이때 나오겠죠. 여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CFRA에서는 오늘 내구재 수주나 PCE 물가나 둘 다 컨센서스에 미달한 게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인플레이션만큼은 올해가 가기 전에 확실히 소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나온 거라고 평가하고 대신에 증시는 연말로 갈수록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변동성이 적정 수준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아무도 이제 이거는 진짜 쓰나미가 될 걸로 예상을 못 했는데 실제로 뉴욕 증시 딱 12시 그 점심시간에 갑자기 찬물을 퍼부은 세 번째 쓰나미가 바로 11월 신규 주택 판매. 이게 지금 연준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뭐 우리도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환경인데 갑자기 신규 주택 판매가 한 달 만에 64만 채 나왔어. 그래서 당초 전망 60만 채를 크게 오버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택 관련 이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긴장을 했는데 특히 미국 CPI 중에서 렌트비는 아직 꺾이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게 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이제 지적들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신규 주택 판매가 급증을 했다는 거는 아직도 고연봉 근로자들은 자신 있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 내의 경기 예측 기관들에 따르면 내년 미국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6% 정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는데 근데 이제 고액 연봉자들 같은 경우는 이 6%도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바탕으로 이게 집값을 올리고 또 인플레이션을 더 일으켜가지고 다음 CPI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연준이 이제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장중에 나스닥이 대량 매도세를 두드려 맞고 헤맸지만 결국은 막판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부디 다음 주에라도 산타랠리가 꼭 왔으면 이런 바람을 담아가지고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속옷까지도. 이제 이건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그냥 인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뉴욕 증시 다행히 막판까지 원기옥을 끌어모아가지고 결국 상승 마감에 성공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됐지만 테슬라는 오늘도 또 하락.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대주주이자 CEO인 일론 머스크가 나는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테슬라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는데도 오늘 테슬라 주가는 또 1% 넘게 추가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 수위를 높였다 내지는 뭐 헤지 펀드들이 일론 머스크가 2년 동안 주식 안 판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주가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일론 머스크 주담대 받은 거 반대 매매 터지면서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행동주의로 나서 가지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몰아내자. 뭐 이런 것도 지금 일부 반영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신뢰도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또 그 중심에 있는 일론 머스크를 현재 시장에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 불길이 번지면은 정말 주가가 영영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트위터에다가 실없는 소리 막 쫙쫙 써갈길 때부터 불안불안했어요. 아니, 거기다가
지가 트위터 CEO 자리 내려오는 걸 왜 찬반 투표를 지 트위터에다가 붙이냐고. 그 트위터 이용자들이 누군 줄 알고 거기다가 그걸 물어봐요. 아, 주주자본주의에서 주주들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건데 트위터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표결을 하든가. 이 도대체 누가 봐도 특히 이제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에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더욱 정상이 아닌 비헤이비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랠리의 공식 기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원래 산타랠리는 크리스마스 다음 거래일부터 새해로 넘어가가지고 총 7거래일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26, 7, 8, 9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 30일까지. 다음에 이제 2023년으로 달력 넘기고 1월 2일은 뉴욕 증시가 뉴 이어스 데이로 휴장이니까 3일, 4일 이렇게 7거래일 되고, 반면에 우리는 올해 29일이 증시 폐장일이니까 26, 7, 8, 9일까지, 그리고 새해에 우리는 1월 2일부터 바로 개장하니까 2, 3, 4일 바로 이렇게 7거래일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신호등 역할을 할 것이 뭐냐?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공포지수. 원래는 S&P 500 지수의 변동성을 해지하는 그런 픽스라는 파생 상품이었는데, 이게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보니까 뉴욕 증시 투자 심리가 얼만큼 경계적인가, 얼마나 위축되나 이걸 표시하는 기능으로 최고야. 그래서 이제 이게 공포지수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요게 올라가면은 증시의 투심이 약화되고, 요게 바짝 몸을 낮추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월스트리트의 어떤 센티먼트가 막 의기양양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반대의 표시 기능을 가진 걸로 쓰이는데, 근데 이제 지난 목요일 우리 비록 하루짜리였지만 동지팥죽 랠리 그래도 나왔잖아요. 근데 당시에 바로 이 빅스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20선 초반까지 납작 엎드렸던 게 그 바로 발판이 됐다. 대신 바로 다음날 V자 반등 나오면서 나스닥은 반대로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게 오늘 새벽에 다시 5% 가까이 또 급락을 하면서 그날 동짓날 수준까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부터 우리 공식 산타랠리 기간에는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주말에는 뭐 러시아 푸틴의 유가 상한제에 대한 입장 표명 등등 우리 월요일 증시 개장 전에 여러 이슈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 크리스마스 날 저녁 7시 라이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크리스마스 맞이해가지고 안내해 드릴 게 있는데요. SBS의 노동규 기자라고 친한 동생이 있는데, 뭐 현직 SBS 기자고, 그렇다고 우리가 욕하는 그런 기레기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정말 참 기자. 그동안 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받았어. 근데 이 노동규 기자가 이번에 비디오 머그 채널에 신년 달력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고정해 놓을 테니까 가서 좀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댓글에다가 내가 런던 고라니를 키운 사람이야, 너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런던 고라니입니다. 자, 그럼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일요일 저녁 크리스마스 날 저녁 7시에 라이브로 돌아와가지고 그때 구독자님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뭘 받고 싶으신지 이거는 밑에 제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